2026년 2월 3일 베스트픽 주요 공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공시들을 쭉 훑어보니까요. 유독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회복입니다. 시장 전반에 걸쳐서 수익성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고 기업들이 드디어 체질 개선에 성공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들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자, 이 표 하나면 오늘 시장 분위기가 딱 정리됩니다. 호텔 신라가 드디어 흑자로 돌아섰어요. 업계가 이제 바닥을 쳤구나 하는 반가운 소식이죠. 그리고 서우전기 좀 보세요. 영업이익이 무려 1,400%가 넘습니다. 이건 뭐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네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매출이 2배 넘게 뛰면서 적자 폭을 크게 줄이는 데 성공했고요. 아니 그럼 이 회사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성과를 냈을까요? 흥미롭게도 그 방법이 딱 두 갈래로 나뉘더라고요. 하나는 SK바이오사이언스처럼 공격적인 투자로 매출이라는 파이 자체를 143%나 키우는 외형 확장형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투어처럼 매출은 좀 줄었지만 대신 허리띠를 졸라매서 알짜 이익을 13%나 늘린 내실 경영형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두 가지 전략 모두 시장에서 제대로 먹히고 있다는 거죠. 이건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스타일의 기업이든 성장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이렇게 시장의 맥을 짚어드리는 게 좀 도움이 되신다 싶으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길 중에서 외형 확장의 대표 선수죠. SK바이오사이언스 얘기를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움직임을 보면요. 정말 글로벌 시장을 향한 거대한 마스터 플랜이 보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이 엄청난 매출 성장,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전체 매출의 71.5%, 그러니까 대부분을 독일 자회사인 IDT 바이오로지카가 벌어들이고 있어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성공적인 글로벌 M&A가 한 기업의 잠재력을 얼마나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죠. 그리고 이런 글로벌 야망을 실현시켜줄 심장부, 그게 바로 송도에 짓고 있는 글로벌 R&D 센터입니다. 여긴 그냥 백신 만드는 공장이 아니고요. 전 세계 제약사들의 약 개발부터 생산까지 대신해주는 글로벌 CDMO 시장의 핵심 기지가 되겠다는 그런 원대한 꿈을 담고 있는 곳입니다. 와, 이 슬라이드는 정말 전략이 기가 막힙니다. 게이츠재단과의 RSM01 계약을 한번 보세요. 이미 미국에서 효과가 검증된 항체를 확보해서 저개발국에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착한 일이 아니에요. 이걸 명분으로 대량 생산에 들어가니까 원가가 확 떨어지고 결국엔 전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으로 다 이겨버리겠다는 엄청난 큰 그림인 거죠. 공익과 사업,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은 겁니다. 자, 이렇게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밖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동안에요. 반대로 안을 단단하게 다져서 시장의 믿음을 얻으려는 회사도 있습니다. 바로 명인제약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투명 경영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바뀌었냐? 아주 간단합니다. 창업주 한 사람이 회장과 대표를 다 하면서 모든 걸 결정하던 옛날 방식에서요. 이제 R&D 전문가랑 영업 전문가 이 두 명의 프로를 공동 대표로 데려와서 회사를 맡기는 말 그대로 전문 경영인 체제로 탈바꿈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사장만 바뀐 게 아니라 회사의 운영 시스템 자체가 바뀌는 거죠. 이게 왜 지금 이 시점에 중요하냐면요. 곧 있을 IPO, 그러니까 주식시장 대비를 앞두고 우리 회사는 이렇게 투명하고 전문적입니다 하고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오너 리스크는 이제 없다고 시장에 선언하는 것과 같죠. R&D와 영업의 전문가가 시너지를 내서 기업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아주 영리한 한 수입니다. 지금까지 개별 기업들의 정말 인상적인 소식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런 기업들의 노력이 펼쳐지는 큰 판, 그러니까 시장 전체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이제 시야를 확 넓혀서 거시경제와 정부 정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한번 크게 휘청했었죠? 시장에선 이걸 워시쇼크라고 부르던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블랙먼데이의 충격을 코스피가 단 하루 만에 전부 회복하고 5,200선에 다시 안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 시장의 맷집, 기초 체력이 예전과는 차원이 달라졌다는 증거예요. 이런 시장의 모습을 본 JP모건은 한술 더 떠서 지금이 강세장의 초입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심지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주도주들이 이끌어서 코스피가 7,500까지 갈 수 있다는 정말 대담하고 파격적인 예측까지 내놓았죠. 시장의 힘만큼이나 강력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정책 의지죠. 이재명 대통령이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아마는 없다고 딱 잘라 말했는데요. 이건 시장에 더 이상 불확실성은 없다는 아주 강력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5월 9일이라는 명확한 데드라인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이날로 끝나거든요. 정부가 사실상 이날이 마지막 기회라고 최후 통첩을 날린 셈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못 팔면 큰일 난다 하는 심리가 확 퍼지면서 실제로 1억, 2억씩 가격을 내린 급매물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내용 세 가지로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업들의 실적 회복. 이건 이제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숫자로 증명되는 현실이 됐습니다. 둘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보여주듯이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실제로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의 펀더멘털, 즉 기초 체력은 단단해지고 있고 정부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이 모든 신호들이 정말 한국 경제가 새로운 강세장으로 들어서는 출발 신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